네, 히가시노 게이고 단편 범인 없는 살인의 밤입니다. 안도 유키코라는 여자가 가슴에 칼이 찔려서 죽어요. 집안에는 남편이자 유명 건축가인 소스케와 그의 부인인 도키에, 그리고 아들 2명이 있는데 장남 마사키와 차남 다카오, 그리고 수학 가정교사인 다쿠야와 영어 가정교사인 마사미가 있어요. 참고로 장남 마사키는 소스케의 전 부인의 아들이고, 차남인 다카오는 현재 부인인 도키에의 아들입니다. 의대를 다니다가 중퇴한 다쿠야가 죽은 여자의 손목에 손가락 끝을 갖다 대더니 아무래도 죽은 것 같다고 말을 해요. 소스케가 지금이라도 의사를 부르면 어떻겠냐니까 다쿠야는 이미 늦었다면서 일단 경찰에 알려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스케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이 일이 알려지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 인생도 다 망한다면서 다쿠야한테 제발 이 일을 못 본 걸로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쿠야는 완벽히 은폐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어쨌든 시신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면서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듯이 말을 해요. 소스케는 그 말에 이제 고맙다고 말을 합니다. 다쿠야가 혹시 시신을 넣을 만한 상자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장남인 마사키가 소형 냉장고를 샀을 때 포장해온 골판지 상자가 있다면서 소스케랑 같이 상자를 가지러 가요. 그때 고등학생인 차남 다카오가 이러면 안 되지 않냐면서 경찰에 신고하자고 막 찡얼댑니다. 그래서 다쿠야가 다카오는 좀 방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다니까 도키의 부인이 이 방에서 빨리 나가고 싶었는지 자기가 다카오를 방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데리고 나갑니다. 다쿠야는 마사미를 보면서 참 우리처럼 운 나쁜 가정교사도 없을 거야 라고 하니까 마사미는 웃으려고 했는데 너무 긴장해서인지 뺨이 경직돼서 웃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사미가 시체는 어떻게 운반할 생각이냐니까 다쿠야는 이 집에 외건차가 있다면서 그걸로 운반하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도키의 부인이 돌아왔고 곧이어서 소스케와 마사키도 골판지 상자를 들고 돌아와요. 상자 크기는 시체를 넣기에 딱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다쿠야는 지금이 11시니까 3시간 후인 새벽 2시에 시체를 처리하러 가자면서 지금은 일단 바닥에 흥건한 피부터 닦자고 합니다. 그렇게 새벽 2시가 되고 유키코의 시체를 집에서 꽤 떨어진 산에다 묻기로 하고 상자에 시신을 넣고 차에 옮겨요. 소스케는 땅을 팔 때 1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지 않겠냐면서 자기도 가겠다고 하는데요. 다쿠야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눈에 띈다고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해요. 그리고 소스케랑 도키의 부인 그리고 차남인 다카오는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합니다. 차가 한참을 달릴 때까지 서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조수석에 앉은 마사키가 뒤를 돌아보면서 마사미 씨는 이제 내려도 되지 않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쿠야가 아니라고 마사미도 같이 가야 된다면서 마사미 괜찮지? 라고 해요. 그 말에 마사미는 차에 있던 껌 하나를 입에 넣으면서 괜찮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 후에 다쿠야가 소스케 씨네 집에 가니까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 도키의 부인이 빨리 이리 오라면서 다쿠야를 응접실로 끌고 갑니다. 응접실에는 차남인 다카오랑 다쿠야의 여자친구이자 영어 가정교사인 마사미가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있어요. 다쿠야가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도키의 부인이 다쿠야한테 명함 하나를 주는데요. 이 사람이 방금 전에 다녀왔다고 해요. 명함에는 안도 가즈오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안도 가즈오는 죽은 안도 유키코의 오빠인데 자기 여동생이 행방불명 됐다면서 유키코의 사진을 꺼내서는 자기 여동생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동생 수첩에 이 집의 주소랑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도키의 부인은 일단 유키코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다쿠야는 잘했다면서 유키코 오빠인 가즈오가 유키코 수첩에 적혀있는 사람들을 그냥 무작위로 연락하는 거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 뒤에 장남인 마사키랑 남편인 소스케가 집에 들어와요. 다쿠야는 유키코가 자유기고가 지망생이라고 들었다면서 소스케 씨가 유명한 건축가니까 유키코가 소스케 씨를 취재하기 위해서 수첩에 연락처를 적었고 소스케한테 연락을 한 걸로 하는 건 어떠냐고 해요. 소스케는 최근에 그런 일로 사람 만나는 일이 많았다면서 유키코가 자기한테 취재 요청을 했다는 설정이 괜찮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스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유키코를 만난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걸로 대처하기로 합니다. 며칠 후에 다들 소스케 집에 있는데 벨이 울려요. 유키코 오빠인 가즈오였습니다. 피하면 오히려 수상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가즈오를 집에 들이기로 하고 다쿠야와 마사미는 2층으로 올라가서 아래층에서 하는 이야기를 몰래 듣습니다. 가즈오 말로는 최근에 여동생 유키코의 집에 갔는데 며칠이 지나도 들어오질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동생의 책상을 살펴보니까 책상 위에 메모가 하나 있었대요. 지난주 화요일에 여기 소스케 씨네 집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소스케는 그 말에 당황을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유키코한테 취재 요청이 왔었고 인터뷰 날짜는 언제가 좋냐고 해가지고 화요일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을 했다는데요. 근데 실제로 인터뷰를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가즈오가 돌아가고 다쿠야는 1층으로 내려와서 소스케한테 잘했다고, 유키코가 이 집에 왔었다는 거는 증명할 수 없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소스케는 진저리가 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근데 메모가 있다는 거에 너무 놀랐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는데요. 다쿠야는 아마도 가즈오가 그냥 넘겨 짚은 게 아니겠냐고, 아직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으니까 괜찮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사미도 맞다면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한 바뀌는 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다쿠야가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라요. 사회면이었는데 어제 저녁에 폭우 속에서 자전거를 타던 어떤 사람이 미끄러져가지고 숲속으로 굴러 떨어졌대요. 근데 자전거를 끌어올리다가 여자 시체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고 양손에 손가락이 일그러져 있는 데다가 가슴에는 칼로 찔린 흔적이 있었다고 적혀 있어요. 왜 그래? 옆에서 마사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요. 다쿠야가 신문을 보여주니까 마사미가 읽어보더니 여기 그 장소잖아 하면서 역시나 깜짝 놀랍니다. 유키코의 시체가 발견되고 나흘 뒤에 형사가 다쿠야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다쿠야는 형사가 올 걸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도키의 부인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형사들이 자기네 집에 찾아와서 유키코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여자 모르냐고 끈질기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은 유키코의 오빠인 가즈오가 가지고 다녔던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도키의 부인은 누군지 모른다고 딱 잡아뗐다고 해요. 형사는 다쿠야한테 소스케 씨네 집을 아냐고 해서 자기가 거기 가정교사라고, 그래서 주중에는 매일 간다고 하니까 형사가 코트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가지고 이 사람 본 적 있냐고 물어봐요. 유키코가 웃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었는데요. 다쿠야는 도키의 부인이 말하는 그 사진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본 적 있다고, 몇 주 전에 어떤 남자가 와서 보여줬다면서, 근데 실제로 이 여자를 본 적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형사가 남자요? 라고 되물어요. 다쿠야가 이 사진 속의 여자 오빠라고 하던데요? 근데 무슨 일 있나요? 라고 하니까 형사는 이 여자가 살해됐다면서 나흘 전에 숲속에서 발견된 시체가 이 여자라고 합니다. 타쿠야랑 마사미가 소스케 씨네 집에 간다고 하니까 형사도 마침 자기도 가야 된다면서 차를 태워주겠다고 해요. 소스케 씨네 집에 도착하고 대문 앞에서 형사가 등대꽃이네요 라고 하더니 문 밖까지 피어있는 꽃잎을 뜯어요. 타쿠야는 이 형사 뭐야 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에는 소스케와 도키의 부인 그리고 두 아들인 마사키와 다카오가 있었어요. 형사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게 있다면서 사실을 말해달라고, 그날 유키코 씨가 이 집에 왔었죠? 그렇죠? 라고 말을 합니다. 다들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형사는 유키코의 시신 발견 당시에 얼굴과 손가락은 일그러진 상태였다면서 아마도 범인이 유키코의 신원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유키코가 죽었을 당시에 구두를 신고 있었대요. 근데 그 안에 이게 들어있었다면서 주머니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봉지 안에는 무슨 잎사귀 같은 게 들어있었는데요. 등대꽃이었습니다. 물론 등대꽃이라는 게 어디에도 있긴 하지만 자기가 전에 이 집에 왔을 때 등대꽃을 하나 꺾어서 가져갔는데 그거랑 유키코의 구두에서 발견된 등대꽃을 비교해 보니까 같은 환경에서 자란 등대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는 유키코는 그날 틀림없이 이 집에 왔었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타쿠야를 보더니 특히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 확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타쿠야가 제 말이요? 하고 깜짝 놀라는데요. 형사는 웃으면서 아까 내가 당신한테 사진을 보여줬던 거 기억하냐면서 당신은 바로 가즈오가 보여줬던 사진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몇 주 전인데도 잘도 기억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다쿠야는 얼굴뿐만 아니라 구도나 배경까지 사진 전체를 보고 생각이 난 거라면서 원래 기억력 하나는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가 다시 사진을 꺼내가지고 보여주면서 아까 내가 보여준 사진이 이 사진이 맞냐고 물어봐요. 다쿠야는 자세히 보더니 맞다고 합니다. 형사는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하라면서
이 사진은 가즈오가 보여줬던 사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즈오가 보여준 사진은 이 사진이라면서 다른 사진 하나를 보여줘요. 두 사진을 보고 다쿠야는 피가 거꾸로 섰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두 사진 다 유키코의 사진이 맞긴 한데 하나는 유키코가 웃고 있고 다른 사진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두 사진의 배경이나 색조도 전혀 달랐습니다. 형사는 다쿠야 당신이 두 사진을 보고 같은 사진이라고 말한 이유는 당신이 애초에 유키코의 얼굴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색조나 배경이 전혀 다른 이 두 사진을 보고도 같은 사진이라고 착각을 한 거라고 합니다. 다쿠야는 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도키의 부인한테 전화로 가즈오가 전에 들고 왔던 사진을 형사가 보여줬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당연히 자기한테도 그 사진을 보여줬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였습니다. 형사가 유키코는 그날 이 집에 온 게 확실하다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고 몇 주 후에 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해요. 그리고는 루미놀 반응이라는 게 있다면서 이걸 이용하면 수세미로 아무리 문질러도 혈흔을 찾을 수 있다면서 그 전에 빨리 자수를 하라고 합니다. 그때 차나미 다카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데요. 형사가 다카오 앞에 가서 너가 유키코를 죽였구나 라고 하니까 다카오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카오가 체포되고 다음날 경찰서로 소환된 다쿠야한테 형사는 사건 내용을 정리해주면서 맞는지 물어봐요. 처음엔 별거 아닌 일로 유키코랑 다카오가 말다툼을 벌였고, 그러다가 다카오가 유키코를 힘껏 밀어붙여가지고 유키코가 사이드 테이블로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테이블 위에 과일과 칼을 담아둔 그릇이 있었고 거기에 있던 칼이 유키코의 가슴을 찔렀다. 맞나요? 다쿠야는 맞다면서 자기가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땐 유키코의 가슴에 칼이 꽂혀 있었고 다카오는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카오의 성격을 봤을 때 다카오가 칼로 사람을 찌를 것 같진 않아가지고 그렇게 다카오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퇴를 하긴 했지만 의과대학을 다녀가지고 자기가 봤을 땐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소스케 씨가 이 사건을 은폐하게 협력을 해달라고 말해서 거기에 응하게 됐다고, 그리고 그렇게 시신을 차에 싣고 멀리 산까지 가서 유기를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쿠야의 설명을 들은 형사는 그러냐면서 사실 유키코의 오빠인 가즈오가 뜻밖의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가즈오의 말에 따르면 어느 날 유키코가 자기한테 건축가인 소스케라는 사람한테 약점을 잡아서 돈을 뜯어낼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뒤로 유키코가 행방불명이 됐고 분명 소스케라는 사람이랑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소스케네 집에 조사를 하고 다녔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사는 유키코가 말한 약점이란 게 뭐였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자기 생각으로는 만약 지금 유키코가 살아있다면 다카오가 살인을 했다는 게 약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말에 다쿠야가 아니 살해된 사람이 유키코 본인인데 뭔 약점이냐면서 막 따지는데요. 그러니까 형사가 말을 합니다. 근데 만약 그때 유키코가 죽지 않고 죽은 척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면 어떨까요? 다쿠야가 순간 아무 말도 못하다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는 실은 유키코의 시신 식도에 껌이 걸려 있었다면서 다카오한테 물어보니까 유키코가 죽기 전에는 껌 씹는 걸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죽은 유키코가 껌을 씹을 수 있냐고 날카롭게 말을 합니다. 다쿠야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까 형사가 말을 해요. 방금 전에 마사키 씨가 자백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밤에 산속 깊은 곳에 차가 멈추고 계속 골판지 상자 안에 있던 유키코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기지개를 크게 펴니다. 유키코는 어차피 다 연극인데 대충 시간 때우다가 가면 될 거 가지고 굳이 산속 깊은 곳까지 오고야만은 다쿠야의 디테일함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차에서 내린 다쿠야가 큰 소리로 이제 시체를 묻을까? 라고 하는데요. 그 말에 유키코가 크게 웃습니다. 마사키도 삽에 흙을 좀 묻혀두는 게 좋지 않겠냐고 덩달아 말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다쿠야가 웃으면서 유키코한테 다가가는데요. 유키코는 키스를 해주려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문득 다쿠야의 오른손에 칼이 들려있는 게 보여요. 유키코가 왜 칼을 들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칼이 유키코의 가슴을 찔러요. 그리고 유키코는 순간 껌을 삼키고 맙니다. 네,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쿠야는 원래 마삼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술집에서 유키코를 만나는데 유키코가 은근 돈이 많아가지고 장난삼아 유키코랑도 사귀입니다. 양다리를 걸친 거죠. 그리고 유키코는 다쿠야한테 자기가 그동안 모은 돈을 아낌없이 다 써버려요. 그러다가 유키코가 자기 임신했다고 다쿠야한테 자꾸 결혼하자고 조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다쿠야는 이제 돈도 없고 필요가 없어진 유키코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는데 그때 유키코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유키코 말로는 건축가인 소스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좀 뜯어보려고 한다면서 다쿠야한테 같이 작업을 해보자고 합니다. 다쿠야는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소스케의 집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는데요. 장남인 마사키랑 차남인 다카오가 이복 형제고 다카오가 열등감에 병적인 히스테리가 있는 또라이라는 사실이랑 장남인 마사키가 동생인 다카오를 엄청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쿠야는 이거구나 싶습니다. 다쿠야의 계획은 다카오를 살인범으로 만들어서 돈을 뜯어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다쿠야랑 유키코는 각각 다카오의 수학, 영어, 가정교사로 채용돼요. 다카오가 가정교사를 계속 구인 중이었는데 다카오에 관한 소문 때문인지 다른 가정교사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채용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쿠야는 실제 본명을 썼는데 유키코는 가명을 쓰게 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유키코가 살아있는 걸 알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유키코가 쓴 가명은 마사미였는데요. 다쿠야는 자기 여자친구 이름을 유키코한테 가명으로 쓰게 하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유키코를 보고 혼자 재밌어라 하는데요. 얘가 진짜 또라이입니다. 그리고 다카오의 형인 마사키한테 접근을 해요. 마사키는 동생을 함정에 빠뜨린다는 것도 그랬지만 자기네 아버지인 소스케한테 돈을 뜯어내면 그 중에 반을 주겠다는 말에 더 구미가 당겼는지 기꺼이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유키코도 그렇고 마사키도 다쿠야의 진짜 계획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 계획을 알고 있는 건 여자친구인 마사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날에 마사미라는 가명으로 영어 가정교사를 행세하는 유키코는 그날 다카오의 수업에 가기 전에 과일과 과도를 사요. 그리고 다카오한테 수업이 끝나면 같이 과일을 먹자고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유키코는 다카오한테 과일을 깎으라고 시키는데요. 역시 곱게 자란 도련님이었던 다카오가 사과를 진짜 더럽게 못 깎아요. 그러니까 유키코가 그 나이에 그것도 못 깎냐면서 막 비꼬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예상한 대로 다카오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더니만 유키코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유키코를 그냥 확 밀어버립니다. 유키코는 기다렸다는 듯이 옆에 과일이랑 과도가 있는 테이블 쪽으로 쓰러져 버려요. 사실 유키코는 이 집에 오기 전에 옷 안에 가슴 쪽에 작은 스티로폼 상자를 넣어놨는데요. 그 상자 안에는 다쿠야가 미리 빼놓은 유키코의 피가 들어있는 비닐봉지가 있었어요. 다카오한테 밀침을 당한 유키코가 테이블로 쓰러지면서 과도를 집어가지고 가슴 안에 있는 스티로폼을 찔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스티로폼 안에 있던 비닐봉지가 터지면서 피가 쏟아지는데요. 그 피를 본 다카오가 소리를 지르고 기다렸다는 듯이 다쿠야가 방으로 달려옵니다. 그렇게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한 유키코를 골판지 상자 안에 넣고 산으로 묻으러 가는 연극을 하는데요. 다쿠야는 상자 안에 있는 유키코 몰래 마사키한테 진짜 계획을 말해줘요. 계획을 듣고 마사키가 놀라긴 했지만 다쿠야는 이러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그리고 어차피 살인범은 다카오라서 괜찮다고 설득을 하니까 마사키는 곧 수긍을 해요. 그리고 다쿠야와 마사키는 유키코를 진짜 죽인 다음에 산에 묻어버립니다. 다음 날부터 다쿠야는 새로운 영어 가정 교사로 자기 진짜 여자친구인 마사미를 소스케시네 집에 데리고 가요. 이 친구 이름도 마사미라고 우연히도 이름이 똑같다면서 소개를 해주는데요. 그리고 마사미도 그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자기 여자친구는 절대 어디 가서 떠벌릴 사람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유키코의 오빠인 가즈오가 소스케네 집에 와서 자기 동생 유키코를 찾는다면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소스케 집안 사람들은 마사미를 자꾸 유키코라고 하니까 이게 뭔 일인가 해요. 그러니까 다쿠야가 자기가 알아봤는데 우리가 마사미로 알고 있던 죽은 여자 이름은 사실 유키코였다고, 그 여자가 그동안 마사미라는 가명을 쓴 거였다고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갑니다. 근데 원래 원작에서는 사건이 있던 날 밤이랑 현재랑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이걸 좀 쉽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이게 다시 처음부터 들어보시면 아, 이때는 마사미라고 했던 게 알고 보니까 유키코였구나 하고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근데 솔직히 좀 억지스러운 건 있어요. 근데 뭐 나름 재밌긴 합니다. 네, 더 재밌는 작품을 찾아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